정훈아의 인생 이야기. 오늘의 컨텐츠 3월은 아카데미의 또 달입니다. 매년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기대하면서 1년을 살아가는데요. 또 이제 이번에는 아카데미가 하기 전에 저희가 재미삼아 그 아카데미 수상 후보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영화제나 영화 시상식의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고 몰라요. 뭐가 상 탔는지도 몰라요. 전혀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순전히 그냥 작품만 보고 심지어 안 본 작품들도 있습니다. 진짜 재미삼아 해보는 예측입니다. 맞으면 좋고 틀리면 뭐 내 할 바 아니고 그냥 뭐 정거나 어워즈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요 부분을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편 애니메이션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를 보면 뭐 플로우, 인사이드 아웃 2, 달팽이의 회고록, 윌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와일드 로봇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 본 거 두 편밖에 없네요. 예, 저는 인사이드 아웃 2랑 와일드 로봇만 봤습니다. 저도 인사이드 아웃 2랑 와일드 로봇. 저는 될 것 같은 작품은 인사이드 아웃 2가 아무래도 디즈니 작품이니까 수상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제 예측은 월레스와 그로밋입니다. 오. 이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스톱모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작 기간이 거의 5년이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말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어서 뭔가 이 작품에게 장편 애니메이상을 주면 굉장히 조금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복수의 날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작품은 와일드 로봇.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애니메이션의 한 획까지는 아니고 아니면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다. 재밌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후보 와일드 로봇. 와일드 로봇이 그냥 다 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와일드 로봇. 영화 실제로 재밌고 저는 되게 하나도 기대를 안 하고 봤거든요. 저도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네, 되게 재밌었고 최근에 제가 본 로봇 작품들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드림 작년 애니메이션 후보작이었죠. 또 최근 작품은 아니지만 단편 애니메이션 중에 마지막 바스티온. 그쵸.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와일드 로봇이 그 두 작품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월레스와 그로밋. 저는 와일드 로봇. 근데 제가 와일드 로봇이 탈 것 같은 이유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은 연출적인 측면에서 1편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월레스와 그로밋도 연출적인 면에서 스톱모션이라는 기법을 전편에도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쵸. 근데 와일드 로봇은 연출적인 면에서 조금 색다르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이 사실 디즈니 픽사의 독주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2년간 디즈니가 상을 못 탔거든요. 디즈니의 독주가 끝난 거면 이거 와일드 로봇이나 월레스와 그로밋도 가능성이 있다. 그 흐름이 이미 넘어왔어요. 2년 전부터.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봤고요. 음향상 한번 가볼까요? 음향상 이게 사실 음향, 작품부터 음악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그 음향이 그래서 뭐예요? 사실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 이런 게 약간 음향인 것 같고 후보작을 말씀드리면 컴플리트 언노운, 듄 파트 2, 에밀리아 페레즈, 위키드, 와일드 로봇 이렇게 올라왔네요. 음향상은 저는 듄 파트 2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왜냐하면 듄 영화 보시면 그 약간 사운드적인 측면이 굉장히 또 각인이 많이 남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뭔가 음향하면 듄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냥 막연하게 듭니다. 저는 듄 파트 2. 뭐 어쨌든 한 행성을 구현해낸 건데 행성의 음향까지 구현해내서 창의력 점수가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시각효과상 에일리언 로물루스, 배터맨, 듄 파트 2,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위키드. 근데 저는 일단은 아는 작품이 두 작품밖에 없습니다. 본 작품이 듄이랑 위키드밖에 없는데 저는 시각효과상 듄 파트 2. 아무래도 이제 또 듄의 사운드적인 측면과 함께 항상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영화의 CG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압도적인 그 느낌을 영화에서 좀 선사하는데 아무래도 시각효과상은 뭐 잘 모르지만 듄이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저도 듄 파트 2가 받을 것 같아요. 워낙 웅장하잖아요, 시각이. 그래서 시각효과상도 듄 파트 2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상 아노라, 브루탈리스트, 콘클라베, 에밀리아 페레즈, 위키드. 이렇게 또 이게 굉장히 또... 작품상 네. 후보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데 저는 정했습니다. 브루탈리스트 결정했습니다. 브루탈리스트.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가장 힘든 편집 유형이 뭐냐면 긴 시간을 긴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브루탈리스트가 3시간 제가 알기로 한 35분인가? 뭐 엄청 길잖아요. 그 편집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 편집자들에게 이 약간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느낌으로 브루탈리스트 주지 않을까. 이게 제가 편집상이 약간 작품상이랑 좀 약간 붙어서 받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전 아노라 가겠습니다. 아노라가 그 약간 그 언컴제스처럼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 정신없음을 편집으로 좀 더 강조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거가 좀 보였던 것 같아가지고 그럼 편집상은 아노라와 브루탈리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상 한번 가볼까요? 촬영상 재밌겠다. 브루탈리스트, 듄 파트 2, 에밀리아 페레즈, 마리아, 노스페라투. 반분 영화가 3편이네요 저는. 저는 마리아와 노스페라투는 아직 안 봤습니다. 저부터 하자면 듄 파트 2. 네. 일단은 듄을 고른 이유는 듄의 배경이 좀 사막이 주요 배경이잖아요. 사막에서 촬영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니 정준하 이제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카메라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물, 그 다음으로는 모래다. 네, 그쵸. 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카메라들이 거기서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듄 촬영상을 받아야 된다. 촬영이 힘들었으니까. 힘들었다. 힘들었으니까. 저는 브루탈리스트. 왜 그러냐면 브루탈리스트 오프닝 장면. 촬영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만 보더라도 촬영상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뭐 동의합니다. 이거는 저도 브루탈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자리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브루탈리스트의 오프닝 장면은 가히 이번 연도 최고의 오프닝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았고요. 그러면 촬영상은 듄 파트 2와 브루탈리스트로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의상상입니다. 의상상? 컴플리트 언노운, 콘클라베, 글래디에이터 2, 노스페라투, 위키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영화 보자마자 바로 결정했었다. 저는 의상상 위키드. 저도 위키드. 저는 위키드를 보자마자 이거는 아카데미 시상식 의상상은 타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상이 너무 그 세계랑 잘 맞았다. 그쵸. 특히나 이제 의상에 물론 엘파바 역할의 의상도 좋았는데 저는 글린다의 의상 정말 체인지 쇼?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의상들이 너무 다 좋았고 글린다 엘파바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나오는 모든 의상들이 대표적으로 그 대학교에 있는 교복이라든지 그런 의상들이 다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의상이 그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의상만 보더라도. 그래서 의상상도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조금 고민했던 건 저는 콘클라베가 약간 그 사제복을 또 입고 있으니까 이런 의상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사제복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게 조금 저도 의상상은 그러면 위키드로 가는 걸로 하고 분장상. 이제 디프런트맨, 에밀리아 페레즈, 노스페라투, 서브스턴스, 위키드인데 이거는 2편밖에 안 봤네요. 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가장 먼저 떠오른 분장상은 그 어프렌티스가 좀 떠올랐거든요. 어프렌티스. 그 트럼프 대통령을 그린 그 분장 굉장히 약간 다키스타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분장상 수상작은 서브스턴스. 왜냐면 거기 분장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그 몬스터 수 거기 분장은 정말 뭐 가히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장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손가락 막 이렇게 막 늙어가 있는 손가락 그렇죠. 이런 거 분장도 다 뭐 몸에 이제 구멍 뚫린 분장 이런 것도 다 분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서브스턴스가 압승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미술상 브루탈리스트, 콘클라베, 듄 파트 2, 노스페라투, 위키드 이렇게 있는데 저부터 조금 하자면 미술상 저는 브루탈리스트.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건축도 하나의 미술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중간중간에 보시면 되게 약간 그
건축가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건축을 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약간 그런 미술 이런 걸로 조금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루탈리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키드 하겠습니다. 위키드의 이제 미술적인 부분이 캐릭터를 좀 잘 살렸다. 보면 뭐 빗자루나 에메랄드 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다 미술에 포함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거 아니면 둠 파트 2? 어떤 세계를 창조해내는 부분에서 그쵸. 미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완전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거는 둔이랑 위키드 같은 느낌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면 미술상은 저는 브루탈리스트, 위키드 저는 위키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악상 네. 브루탈리스트, 콘클라베, 에밀리아 페레즈, 위키드, 와일드 로봇 이렇게 있는데 전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음악상 저는 브루탈리스트. 저도 브루탈리스트. 네, 이거는 브루탈리스트가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브루탈리스트에서도 그 사운드, 음악 특히나 음악이 굉장히 일단 그 오프닝 장면의 음악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냥 오프닝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음악 하나만으로도 음악상을 주고 싶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네, 브루탈리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색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메인 이제 영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각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각본과 각색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각색은 원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화하기 위해서 그 원작을 조금 변형한 거죠. 그걸 이제 시나리오화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원작을. 각본은 원작이 없는 작품. 그래서 아마 각색이랑 각본이랑 완전 그 후보가 다 다를 거예요. 네. 애초에 원작이 있으면 각색, 원작이 없으면 각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색상이 후보를 한번 보자면 컴플리트 언노운, 콘클라베, 에밀리아 페레즈, 니클의 소년들, 싱싱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건 원작을 좀 봐야 알아야지 좀 각색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알 텐데 원작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본 것도 많아가지고 저는 좀 하나 정했습니다. 각색상 저는 컴플리트 언노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나무위키 자료를 보면 이 원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작품들은 다 이 원작과 영화 작품의 제목이 동일해요. 뭐 콘클라베, 에밀리아 페레즈, 니클의 소년들, 싱싱도 여기 더 싱싱 들어있는데 이 컴플리트 언노운의 원작인 엘레자 월드의 평전인 이것만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네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이유로 컴플리트 언노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아 페레즈 안 봤는데 저도 에밀리아 페레즈를 안 봤는데 각본가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좀 더 힘들어가지고 고생이 돼요. 물론 콘클라베도 한 명인데 이거는 극본이잖아요. 에밀리아 페레즈는 극본이고 콘클라베는 소설이잖아요. 소설은 조금 더 그 읽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극본은 좀 덜 읽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정말 이거를 만약에 이동진이 보면 뒷목 잡고 이제 쓰러지는. 저는 그래서 에밀리아 페레즈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색상은 저는 컴플리트 언노운, 여기는 에밀리아 페레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각본상인데 아노라, 브루탈리스트, 리얼 페인, 9월 5일 위험한 특종, 서브스턴스 이렇게 있네요. 일단은 다 봤네요. 저는 리얼 페인 빼고 저는 다 봤습니다. 전 다 봤네요. 일단은 각본상 저는 각본상 뭔가 작품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리얼 페인이랑 9월 5일은 제외했고요. 브루탈리스트는 뭔가 각본상 못 받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시각효과나 이런 거에서 좀 힘을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각본상에서 좀 삐끗하는. 왜 대부분 대작들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노라나 서브스턴스 중에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한번 과감하게 서브스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각본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서브스턴스가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서브스턴스를 하려고 했으나 전 브루탈리스트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3시간 반짜리잖아요. 쓰는데 얼마 오래 걸렸겠어요. 맞네. 쓰는데 얼마 오래 걸렸겠어요. 맞네요. 그리고 이게 브루탈리스트가 각본이 좀 평이해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작이 없잖아요. 이게 실화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인물을 역사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실화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 완전 새로운 창조니까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의외로 브루탈리스트가 받을 것 같다.
네. 9월 5일 서브스턴스 아노라 이 세 개 중에 사실 고민했었는데 갑자기 뭔가 브루탈리스트가 받을 것 같아. 좋네요. 그러면 저는 서브스턴스, 여기는 브루탈리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조연상.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물상인데 일단은 후보를 말하자면 아노라의 유리 보리소프, 리얼페인의 키에란 컬킨, 그리고 컴플리트 언노운의 에드워드 노튼, 아는 사람이네. 네, 그리고 브루탈리스트의 가이 피어스, 그리고 어프렌티스의 제레미 스트롱. 저는 나무 조연상 어프렌티스의 로이 콘. 네. 네,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조연으로 나오지만 네. 뭐 사실 주연 이상의 정말 그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어프렌티스. 저는 어프렌티스 저도. 이게 배우를 다 떠올려 봤는데 어프렌티스의 이 배우님이 최고로 그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뭐 그러면 이것도 좀 쉽게 어프렌티스의 제레미 스트롱으로 가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원래 그 아카데미가 그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실제 인물 연기하는 사람이 2명이잖아요. 네, 에드워드 노튼하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나무 조연상은 어프렌티스의 제레미 스트롱, 로이 콘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조연상 한번 가볼까요? 여우 조연상이 컴플리트 언노운의 모니카 바바로, 그리고 위키드의 아리아나 그란데, 브루탈리스트의 펄리시티 존스, 콘클라베의 이사벨라 로셀리니, 그리고 에밀리아 페레즈의 조 셀다나가 여우 조연상이에요? 주연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누가 주연이에요 그러면? 이거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저 트랜스젠더 배우분 하셨던 분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저는 여우조연상은 에밀리아 페레즈의 조 셀다나가 받는 게 맞다. 왜냐면 저는 이 명단만 봤을 때 주연이 왜 여기 있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밀리아 페레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리아나 그란데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리아나 그랜드가 그 위키드 약간 10캐리하긴 했는데 10 하드 캐리여가지고 10 하드 캐리하긴 했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뮤지컬 영화잖아요.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인 임팩트는 아리아나 그란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약간 오히려 아리아나 그란데는 아직도 음악 쪽에 좀 사람들이 더 좀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편견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오히려 조셀다나를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수가 연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좀 그게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안타까울 것 같네요. 안타깝긴 하네요. 왜냐면 너무 위키드에서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는 컴플리트 언노운의 모니카 바바로. 왜죠? 일단은 실화잖아요. 실화의 그 실제 인물을 글린다도 실제로 있는 분 아니에요? 글린다요? 죄송합니다. 실제 배우를 연기했는데 이미지가 일단 비슷해요. 이미지가 거의 비슷하고 여기는 노래도 부르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받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수상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냥 그 약간 사심을 근데 뭐 아는 분이에요. 없으니까. 어떡해요. 아니 뭐 사실 예측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에밀리아 페레즈의 조 셀다나와 컴플리트 언노운의 모니카 바바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주연상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탈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로디, 컴플리트 언노운의 티모시 샬라메, 싱싱의 콜먼 도밍고, 콘클라베의 레이프 파인스, 어프렌티스의 세바스찬 스탠. 개인적으로 어프렌티스의 세바스찬 스탠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단은 어프렌티스는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배역 보시면 알겠지만 도널드 트럼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 시국에 세바스찬 스탠이 받아버리면 아카데미 내년에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카데미의 이제 조금 이상을 위해서 이거 지켜야 된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도 상 받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이거는 아무래도 좀 브루탈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수상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브루탈리스트가 작년에 오펜하이머랑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네요. 왜냐면 일단 두 영화 다 한 남자의 뭔가 이런 전기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브루탈리스트의 에이드리언 브로디도 그렇고 오펜하이머의 킬리안 머피도 그렇고 둘 다 극을 이끌어가는 느낌의 그렇죠. 좀 배역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무 조연상을 좀 수상하지 않을까. 그 작년에도 그래서 킬리안 머피가 타지 않았나요? 나무 조연상 킬리안 머피가 탔네. 누가 있었는지 한번. 근데 잠깐만 보면 콜만 도밍고는 이번에도 올라왔네. 그럼. 와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
그럼 전 도밍고 하겠습니다. 아, 도밍고. 약간 그런 공로상 느낌으로도 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도밍고 민고 형. 네, 도밍고 씨. 그 유일하게 안 본 영화여가지고 또 아. 네. 저는 도밍고 씨가 받을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이번 나무주연상 보면 벨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프렌티스는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될 것 같고 콘클라베는 사실 그 인물의 연기가 좀 강조되는 그런 느낌의 영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제외될 것 같고 싱싱은 안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언노운의 티모시 잘라면은 아직 좀 너무 젊다. 충분히 아카데미 회원분들이 티모시 잘라메 정도면 한 10년 뒤면 아까 트로피 한 2개는 챙겨놓고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좀 저는 쉽게 받지 않을까. 저도 사실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받을 것 같은데 전 도밍고 민고 형. 민고 형을 민고 형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일단 호감이에요. 네. 그러면 나무주연상은 에이드리언 브로디와 콜먼 도밍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우주연상. 일단 후보를 말씀드리면 위키드의 신시아 에리보 그리고 에밀리아 페레즈의 카렐라 소피아 가스콘. 이분이 제가 알기로 그 최초의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후보 네. 알고 있고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 그리고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 그리고 아임스티리어의 페르난다 토이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저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좀 소거법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위키드의 신시아 에리보 아까 아리아나 그란데랑 같은 이유로 좀 제외될 것 같은 뭔가 좀 편견에 사로잡혀서 표를 안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밀리아 페레즈의 카렐라 소피아 가스콘 이건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조금 표를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너무 좀 급진적인 그런 좀 느낌이 그냥 느낌을 받아서 아임스티리어는 모릅니다. 그래서 좀 제외를 하고 그래서 좀 고민 중인 게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과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인데 일단은 마이키 메디슨은 또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아까 티모시 살라메와 같은 이유를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데미 무어를 준다? 근데 서브스턴스가 또 데미 무어도 정말 잘했지만 그 수로 나오셨다. 좀 약간 이렇게 양분해서 가져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번 여우주연상은 좀 뭔가 좀 저라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근데 저는 아노라의 마이키 메디슨으로 좀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너무 좋았어.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나오지 않았나요? 안 나오죠. 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이렇게. 저는 서브스턴스에 데미 무어 받을 것 같습니다. 분장도 하고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더 힘들었을 거다. 연기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서브스턴스 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촬영을 한 배우분들이 정말 대단했다. 저희가 관객인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아카데미 회원분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영화가 좀 세다 보니까 이미지의 손상도 솔직히 각오해야 된다, 배우로서.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마이키 메디슨과 데미 무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 감독상. 자, 일단은 후보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노라의 션 베이커, 그리고 브루탈리스트의 브레이디 코벳, 그리고 컴플리트 언노운의 제임스 맨골드, 에밀리아 페레즈의 자크 오디아르, 서브스턴스의 코랄리 파르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는 점점 그 작품상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감독상과 작품상은 정말 약간 형제 같은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감독상을 타면 작품상 수상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슬슬 고민을 해봐야 된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브루탈리스트의 브레이디 코벳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걸 했는지 일단 좀 한번 좀 살짝만 보고 이분이 뭘 안 했어요. 잘. 이동진 평론가님도 이분 작품을 브루탈리스트로 처음 보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서 신선함 점수 플러스 1점. 그리고 뭔가 갑자기 이렇게 이분 누구지? 했는데 감독상까지 약간 한국의 봉준호 같은 느낌? 왜냐면 봉준호 그 기생충 전에는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그렇죠. 뭐. 크게 뭐 이제 해외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론 옥자도 있고 설국열차도 있지만 뭐 그게 아카데미 시상식을 간 건 아니니까 그 신예 감독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신예 감독인 봉준호를 선택했던 것처럼 근데 이분이 신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도 아는 작품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는 브레이디 코벳 한번 과감하게 투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브루탈리스트에 코벳씨 하겠습니다. 작품상을 가장 받을 만한 걸로 고른 건가요? 저는 사실 이제 션 베이커가 받을 거나 아니면 코랄리 파르자 이분이 받을 것 같았었는데 작품상은 브루탈리스트가 받을 것 같아가지고 작품상이랑 감독상을 같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상은 네. 브레이디 코벳이 네, 저희가 받았다.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작품상 이제 10작품이죠.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아노라, 브루탈리스트, 컴플리트 언노운, 콘클라베, 듄 파트 2, 에밀리아 페레즈, 아임 스티리어, 니클의 소년들, 서브스턴스, 위키드 이렇게 10작품이 올라왔는데 일단 총 몇 작품 보셨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작품 봤네요. 저도 7작품 네.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 브루탈리스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 본 것 중에 브루탈리스트가 가장 재밌었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오펜하이머가 받았던 것처럼 뭔가 이번에도 브루탈리스트가 그 후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루탈리스트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브루탈리스트가 받을 것 같습니다. 본 것 중에 제일 재밌게 봤다. 제일 재밌는 게 작품상을 받아야 된다.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정말 솔직하게 정말 재미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위키드 위키드 저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뮤지컬 팬이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 임팩트적인 면에서는 또 브루탈리스트의 오프닝 장면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개인적인 취향은 콘클라베. 네, 개인적인 취향 콘클라베. 생각보다 저는 아쉬웠던 영화는 아노라. 그리고 에밀리아 페르즈는 이거는 아카데미가 이 작품에게 상을 주면 굉장히 좀 급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인 작품이었고 서브스턴스는 그 영화가 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매니아틱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브루탈리스트. 브루탈리스트하고 서브스턴스 둘 중에 하나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브루탈리스트가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서브스턴스, 그 다음으로 재밌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좀 수상 좀 했으면 좋겠는 작품은 콘클라베. 왜냐하면 투표로 통해서 이제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콘클라베가 여기서 수상하면 뭔가 조금 교황으로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콘클라베 좀 개인적으로 탔으면 좋겠고 그 외에 많은 작품들도 어프렌티스. 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까지 모든 예측을 다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순 재미로 그냥 뽑아봤고 정말 누가 탈지 궁금하다면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늘 하시는 그 예측을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보러 갈 거기 때문에 그거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다른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